자, 제3장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목표는 뭐냐면 이런 UI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 에디터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상대적인 레이아웃이고요. 이거는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버튼을 정렬을 했고요. 버튼을 얼라이먼트 페어런트 바텀 트루 해가지고 페어런트 바닥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바 스윙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자바 스윙은 사용하지 않고요. 독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버튼, 리스트, 스크롤바, 체크박스, 메뉴, 대화 상자 등이 있고요. 자, 뷰는 뭐냐면 컨트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냐 컨트롤 또는 위젯이라고도 불리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빌딩 블록으로서 버튼, 텍스트 필드, 체크박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뷰들은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 작성되고요. 뷰 그룹은 다른 뷰들을 담당하는 컨테이너 기능을 하고요. 뷰 그룹은 뷰 그룹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작성되고요. 흔히 레이아웃이라고도 불리며 선형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상대적 레이아웃 등이 여기에 속하여 각 레이아웃은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뷰들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UI를 작성하는 절차는 뷰 그룹을 생성한다, 필요한 뷰를 추가한다, 이를 액티비티 화면으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에 뜨겠어요. UI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있어요. 하나는 XML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술하는 거고요. 다음 밑에는 코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성했어요.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냐면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버튼을 여기 버튼 B1을 하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버튼 해가지고 버튼 1이 아이디가 되겠어요. 그래서 XML로 UI 작성하는 거 봅시다. 그러면 버튼이 리니어 레이아웃 밑에 이건 이제 뷰 그룹이라고 그랬죠. 뷰들이 있어요. 버튼이 있고요. 이건 버튼 아이디가 버튼 1, 버튼 2고 그다음에 텍스트는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에 해놓으면 우리가 자바 코드는 변경하지 않고요. 자동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두 개 표시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뷰 클래스는 모든 뷰의 부모 클래스로서 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는 모든 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뷰 있고 텍스트 뷰, 이미지 뷰, 서피스 뷰가 있죠. 텍스트 뷰 밑에는 에딧 뷰 버튼이 있고요. 이미지 뷰는 이미지 버튼이 있어요. 뷰의 필드와 메소드를 봅시다. 아이디는 뷰의 식별자고요. 뷰의 위치와 크기는 매치 페어런트, 부모의 크기를 꽉 채운다. 필 페어런트와 같아요. 랩 컨텐트, 뷰가 나타나는 내용물의 크기에 맞춘다. 숫자는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를 들면 버튼을 봅시다. 버튼은 버튼 1 아이디고요. 레이어 위드 랩 컨텐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랩 컨텐트죠. 뷰가 나타나는 내용물을 크기에 맞추는 게 되겠어요. 텍스트는 스트링 버튼은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버튼 1은 레이어 위드스와 레이어 하이트가 모두 랩 컨텐트이므로 가로 세로 길이가 모두 내용물을 맞추는 거고요. 두 번째 레이어 위드스가 매치 페어런트고 가로 방향으로는 이므로 가로 방향으로 부모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랩 페어런트가 매치 페어런트가 되겠죠. 이거는 매치 페어런트가 레이아웃 하이트가 매치 페어런트이므로 세로로 부모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모두 매치 페어런트이므로 가로와 세로로 부모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뷰의 크기 단위 픽셀스 화면의 실제 픽셀을 나타낸다. 픽셀을 권장되는 단위는 아닌데 그 이유는 장치마다 화면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DP를 쓸 수가 있는데요. DP는 Density Independent Pixel로서 DP는 화면 밀도가 160 dpi 화면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픽셀을 말한다. 따라서 크기를 160 dp로 지정하면 화면의 밀도와 상관없이 항상 1인치가 된다.
DP로 뷰 크기를 지정하면 화면의 밀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크기를 표시된다. SP, Scale Independent Pixels. 화면 밀도와 사용자가 지정한 폰트 크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환된다. 이 단위는 폰트 크기를 지정하는 경우에 추천된다. PT는 72분의 1 인치를 표시한다. 밀리미터는 밀리미터를 나타낸다. 인치는 인치를 나타낸다가 되겠어요. 색상으로서는 16진수로 투명도와 빛의 3원석인 RGB 값을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RGGBB가 있고 AARRGGBB가 있어요. 자, 위에 RR은 빨간색 성분, GG는 녹색, BB는 청색을 나타내고요. 그 아래 AA는 투명도, RR은 빨간색 성분, BB는 청색 성분을 나타낸다. 화면 보이기 속성은 비저블, 인비저블 권이 있어요. 비저블은 화면에 보이게 한다. 디폴트 값이고요. 인비저블은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치 공간에서 공간을 차지한다. 권은 완전히 숨겨진다가 되겠어요. 오케이. 패딩이라 하면은 내용물과 뷰의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패딩이라 하고요. 뷰가 있으면 이 뷰와 부모 뷰까지의 그 차이를 마진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페어런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패딩 탑, 패딩 버튼이 있고요. 이 패딩 레이아웃 마진 레프트, 레이아웃 마진 라이트, 레이아웃 마진 탑, 레이아웃 마진 버튼이 이 마진이 되겠어요. 자, 텍스트 뷰를 봅시다. 텍스트 뷰는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가 있고요. 텍스트 뷰는 이런 식으로 뜨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치 페어런트 여기서 여기까지 위드스, 하이트는 렉 컨텐트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텍스트는 this is a test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를 보여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에디트 텍스트를 봅시다. 속성은 안드로이드 오토 텍스트는 자동으로 타입 오류를 교정한다. 드로우블 버튼 텍스트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 리소스이다. 드로우블 라이트는 텍스트 오른쪽에 표시되는 이미지 리소스이다. 에디터블은 편집 가능. 텍스트는 표시되는 텍스트. 싱글 라인은 트루이면 한 줄만 받고요. 인풋 타입이면 입력의 종류. 힌트는 입력 필드에 표시되는 힌트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풋 타입 속성을 봅시다. 인풋 타입 속성은 나는 편집이 불가능한 문자열, 텍스트는 일반적인 문자열. 텍스트 멀티라인은 여러 줄로 입력 가능하고요. 텍스트 포스털 어드레스는 우편번호,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는 이메일 주소가 되겠고요. 텍스트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텍스트 패스워드 비저블은 패스워드 화면에 보이는 걸 얘기하고요. 넘버는 숫자, 넘버 사인드는 부호가 붙은 숫자, 넘버 데시멀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 폰 데이터 하면 전화번호와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디트 텍스트를 봅시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에디터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디터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세 개를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의 이 뷰의 아이디는 edit 1, edit 2, edit 3가 되고요. 이거는 에디트 텍스트는 랩 컨텐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힌트는 id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힌트는 패스워드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는 폰이라고 적혀 있어요. 힌트는 001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죠. 안드로이드 텍스트에서는. 아이콘과 같은 이미지들을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 사용되고요. 속성 어드저스트 뷰 바운스, 안드로이드 크롭트 패딩, 맥스 하이트, 맥스 위드스, 스케일 타입, 소스 힌트가 있어요. 힌트. 자, 그러면 설정 메소드로서는 비슷한 거, 이건 메소드로 하는 거예요. 자바를 이용해서 set adjust view bound, set max height, set max width, set scale type, set image resource, set color 필터가 되고요. 설명해 봅시다. view bound, adjust view bound는 드롭을 종횡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뷰와 가로를 조정하는 게 되겠고요.
커럽트 패딩은 true이면 패딩 안에 맞추어서 이미지를 자른다. 맥스 하이트는 이미지 뷰의 최대 높이, 맥스 위드스는 이미지 뷰의 최대 너비가 되겠고요. 스케일 타입은 이미지 뷰의 크기에 맞춰서 어떻게 확대나 축소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소스는 이미지 소스, 틴트는 이미지 배경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에서 이미지 속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로 이미지를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 뷰라는 XML에 들어오면 여기서 아까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죠. GF. 이게 이미지 뷰의 소스가 되겠어요. 뷰 이용은 true로 나오고 아이디는 아이콘. 자, 버튼을 봅시다. 버튼 1, 2, 3, 어프가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매치 페어런트 여기서 락 컨텐트, 렉 컨텐트, 렉 컨텐트 이 내용물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버튼 1, 버튼 2, 그 다음에 터글 버튼 이게 되겠죠. 버튼 터글 이게 되겠죠. 그래서 버튼 1, 텍스트 버튼 2, 텍스트 토글 버튼이라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뷰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을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있어요. 레이아웃 클래스는 뷰들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뷰 그룹이 있고 뷰가 있으면 레이아웃의 종류를 봅시다. 리니어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등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 리니어 레이아웃을 봅시다. 선형 레이아웃 버튼 1, 버튼 2, 버튼 3를 수평으로 배치하는 거고요. 이거는 버튼 1, 버튼 2, 버튼 3를 수직으로 배치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은 자, 셋 오리엔테이션이고요. 허리젠탈은 수평으로, 버티칼은 수직으로 배치하는 거고요. 그래버티는 셋 그래버티 메소드고요. X축과 Y축 상의 자식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는 셋 베이스라인 얼라인드고요. 퍼스트로 설정되면 자식분들의 기준선을 정렬하지 않는다. 선형 리니어 레이아웃을 봅시다. 하리젠탈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은 하리젠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버튼 1, 버튼 2, 버튼 3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은 텍스트는 버튼 1, 두 번째 버튼은 버튼 2, 세 번째는 버튼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버티 속성 값을 봅시다. 상수는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센터 버티컬, 필 버티컬, 센터 허리젠탈, 필 허리젠탈, 센터 필이 있고요. 탑은 객체를 컨테이너 상단의 배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그래버티 속성 값이에요. 바텀은 객체를 컨테이너 하단의 배치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레프트는 객체를 컨테이너 좌측에 배치해서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라이트는 객체를 컨테이너 우측에 배치해서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센터 버티컬은 객체를 컨테이너 수직 중앙에 배치하고요.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필 버티컬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직을 채우도록 배치하고 센터 호리젠탈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의 중앙에 위치 배치하고요.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요. 필 호리젠탈은 객체를 컨테이너의 수평을 채우도록 배치하고요. 센터는 객체를 센터인의 수평, 수직의 중앙에 배치하고요. 필은 객체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도록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래버티를 센터로 놔두고 버튼을 하면 버튼 1은 자식 뷰를 중앙에 배치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중앙에 배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테스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봅시다. 선형 레이아웃의 자식 뷰들의 가중치가 1, 2, 3이면 남아있는 공간은 6분의 1, 2분의 1, 6분의 3을 할당받는다. 그래서 선형 레이아웃의 자식 뷰들의 가중치를 가지고 공간에서 어떻게 스페이스를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을 가중치라고 하고 있어요.
가중치 예제를 봅시다.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같은 뷰들을 가중치를 다르게 배치해서 배치한 경우, 버튼,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등의 뷰들을 가중치를 다르게 배치한 경우고요. 에디트 텍스트만 가중치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쪽을 봅시다. 보면은 가중치가 디폴트로 0이 되고요. 여기는 디폴트 가중치가 1이 돼요.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가중치가. 웨이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가중치가 없으니까 웨이트가 나머지를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테이블 레이아웃을 봅시다. 테이블 레이아웃. 자, 그리고 안에는 테이블 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테이블 로우는 주소와 텍스트 뷰와 에디트 뷰 텍스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름하고 홍길동, 즉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저장 취소라는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상대적 레이아웃을 봅시다. 레이아웃 어버브 만약 true이면 현재 뷰의 하단을 기존 뷰의 위에 위치시킨다. 레이아웃 빌로우는 현재 뷰의 상단을 기존 뷰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레이아웃 센터 허리전탈은 수평으로 현재 뷰의 중심을 부모와 일치시킨다. 레이아웃 센터 인페어런트는 부모의 중심점에 현재 뷰를 위치시킨다.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은 수직으로 현재 뷰의 중심을 부모와 일치시킨다. 레이아웃 투 레프트 오프는 현재 뷰의 위축단을 기존 뷰의 좌측단에 위치시킨다. 레이아웃 라이트는 현재 뷰의 좌측단을 기존 뷰의 우측단에 위치시킨다. 그래서 상대적 레이아웃을 보면은 기준 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에디트 텍스트를 봅시다. 에디트 텍스트에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빌로우가 있어요. 아이디 어드레스예요. 그럼 이 어드레스에 아래에 위치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레이아웃 빌로우는 에디트 인풋이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에디트 인풋. 요거에 또 아래에 위치시키는 뜻이고요. 이거는 아이디 캔슬이 돼요. 그럼 아이디 캔슬에 왼쪽에 위치시킨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뷰, 요거는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센터,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거의 기준에서 캔슬이 먼저 오고요. 캔슬은 요 밑에 오고요. 그 다음에 캔슬을 왼쪽에 확인을 위치시키는 상대적 레이아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자, 코드로 레이아웃 만들기를 봅시다.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생성하고요. 객체를 이 컨테이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설정하고요. 버튼 B1과 B2가 있어요. B1은 첫 번째 버튼 텍스트,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더하고요. 두 번째 버튼 셋 텍스트하고 컨테이너에 더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코드로 작성하는 거죠. 실행 결과는 버튼 두 개만 표시되죠.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둘 다 마찬가지예요. XML로 하나, 코드로 하나 똑같은 UI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코드로 속성 변경하기를 봅시다. XML하고 메소드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베이스라인 얼라인드는 set 베이스라인 얼라인드가 되고요. false가 되면 차일드의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레이아웃을 빼고요.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베이스라인 얼라인드 칠드런은 set 베이스라인 얼라인드 칠드런이 되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다 이건 봅시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디바이더는 set 디바이더 드로우블이 되었고요. 안드로이드 그래버티는 set 그래버티. 안드로이드 메저 위드 라지스트는 set 메저 위드 라지스트. 오리엔테이션은 set 오리엔테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 다른 레이아웃에
아래에 있고 부분이고, 레이아웃은 베이스라인 얼라인드이면 이것은 children을 베이스라인 얼라인 2로 만들 수 있어요. drawable to use as vertical, 두 개의 버튼 사이에 vertical divider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specifies how object should position is 오브젝이 컨텐츠를 어떻게 동작시키는지를 볼 수 있고요. on both x1, xy에 대해서 바운드를 새로 가질 수 있어요. true로 세팅이 되면 all children, 웨이트의 모든 children은 미니멈 사이즈, 라지 차일드의 미니멈 사이즈를 갖도록 고려되고요. 슈저 레이아웃이 칼럼하고 로우냐 물어보는 거고, 하리젠탈 포로, 버티컬 포 컬럼이 되겠고요. 맥시멈 웨이트 썸을 정의하는 게 되겠어요. XML로 UI 정의하면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 밑에 버튼 있고, 또 버튼이 있죠. 그래서 버튼 안드로이드 아이디는 버튼 1, 아래 거 버튼은 버튼 2가 식별자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버튼에 식별자를 부여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코드로 속성 변경하기. 버튼 1은 버튼 find view id, 아이디를 가지고 r.id 가지고 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뷰의 B1에 코드에서 변경 가능이라는 세팅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코드에 의해서 텍스트 가시성이 변하는 게 변경했죠. 이게 코드에서 변경 가능이라고 자바 코드 내에서 저 값을 세팅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비주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버튼이 있고 구석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서 위젯의 높이를 설정하는 건 이거예요. 위젯의 이거랑 이거고요. 그 다음에 위젯의 너비 설정하는 건 이거랑 이거예요. 컨스트레인트는 위드스 251, 5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정된 크기, 이거는 랩 컨텐트, 이거는 매치 페어런트.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의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속 조건 설정을 보면 이거는 부모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고요. 이것도 부모 수평 수직으로 같은 보고 있어요. 이거는 랩 컨텐트고요. 랩 컨텐트. 마진이 16, 16, 16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위젯에 붙일 때는 우리가 36, 16, 여기는 8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스타트는 end of 같은 to, end는 반드 of 같은 to, parent 이렇게 되겠어요. 자, 계산기 앱을 작성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에디터 텍스트, 여기는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버튼들이에요. 이 버튼은 아래에 붙이는 앱이 오케이가 되겠어요. 버튼이 되겠어요. 자, 상단 구간을 봅시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고요. 전체 거는 에디 텍스트는 안드로이드 넘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에디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에디 텍스트 하나가 뜨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 레이아웃이 들어와요. 테이블 레이아웃은 테이블 로우가 들어오죠. 테이블 로우가. 하나의 테이블 로우에는 우리가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는 1, 2, 3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이 떠요. 1, 2, 3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버튼이 있죠. 버튼은 제일 아래 거 버튼이에요. 그래서 true를 넣으면 제일 아래 거야. 텍스트는 OK. 그래서 계산기 앱을 작성해 봅시다. 넘버 1, 넘버 2를 여기다 입력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원하는 연산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연산한 결과를 여기 표시하면 되겠죠. 이런 계산기 앱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장어의 내용을 한번 다시 서머리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번 주 목표는 에이트 텍스트를 생성한다, 상대적인 레이아웃이다, 테이블 레이아웃이다, 버튼을 아래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UI를 작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자바의 스윙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 너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을 사용해요. 뷰가 있으면 뷰는 컨트롤 또는 위젯이라 불리우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빌딩 블록이 되겠어요. 버튼, 텍스트 필드, 체크박스 등에 여기 해당하고요. 뷰들은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작성되게 되겠어요. 뷰 그룹은 다른 뷰들을 담는 컨테이너고요. 뷰 그룹은 뷰 그룹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작성되고요. 레이아웃이라도 불리면서 선형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상대적 레이아웃 등이 여기 속한다 되겠어요. 각 레이아웃은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뷰들을 배치하는 걸 보여주죠. UI를 작성하는 절차로서는 뷰 그룹을 생성한다, 필요한 뷰를 추가한다, 액티비티 화면으로 설정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뷰 그룹은 선형 레이아웃을 들어오고 이 뷰를 여기 배치시키고 액티비티 화면으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UI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은 XML로 하는 것과 코드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XML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XML 요소로 표시하고요. 이거는 버튼 객체를 생성해서 셋 텍스트 하는 걸 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XML로 UI 작성하는 거 봅시다. 리니어 레이아웃 밑에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버튼은 아이디는 버튼 1, 두 번째 버튼은 아이디가 버튼 2고요. 버튼 1의 텍스트는 첫 번째 버튼 2의 텍스트는 두 번째 버튼이 되겠어요. 뷰는 뭐냐면 뷰 클래스는 모든 뷰들의 부모 클래스고요. 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나 메소드는 모든 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뷰 필드와 메소드를 봅시다. 뷰 필드는 아이디가 있어서 뷰를 식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의 위치와 크기는 매치 페어런트, 레컨텐트 숫자가 있어요.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의 크기를 꽉 채우는 걸 얘기하고요. 레컨텐트는 뷰가 나타나는 내용물의 크기에 맞추는 거고요. 숫자는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게 되겠어요. 아래 버튼이라는 XML 요소에 레이아웃 위드스는 레컨텐트, 레이아웃 하이트는 레컨텐트를 해가지고 내용물에 따라서 뷰를 크기를 조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은 레컨텐트고요. 두 번째 거는 매치 페어런트, 세 번째 것도 매치 페어런트, 네 번째 거는 모두 둘 다가 매치 페어런트가 되겠습니다. 뷰의 크기와 단위는 픽셀, dp, sp, pt, mm, in이 되겠어요. 색상은 RR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RRGGBB가 있고요. AA, RRGGBB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기 속성으로서는 비저블, 화면에 보이게 하는 것으로 디폴트 값이고요. 뷰들의 인비저블로 하면은 표시되지 않고요. 그러나 배치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게 되겠고요. 그거는 완전히 숨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패딩은 내용물과 뷰와의 경계고요. 마진은 뷰와 그 위에 컨테이너와 뷰와 뷰의 뷰 자식 뷰 주위의 여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과 패딩 아까 마진하고 패딩이 저기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뷰는 이런 쪽으로 This is a text가 되겠고요. 텍스트 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에디 텍스트는 오토 텍스트, 드로어블 룸, 드로어블 라이트, 에디터블 텍스트, 싱글 라인, 인풋 타입, 안드로이드 힌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풋 타입으로서는 난 텍스트, 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 포스트 어드레스,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 텍스트 패스워드, 텍스트 비저블 패스워드, 넘버 사인드, 넘버 디스말, 폰 데이트 타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에디트 텍스트를 3개를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는 힌트는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라 나오고요. 여기는 패스워드 나오고, 여기는 힌트가 전화번호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미지 뷰는 어드저스트 뷰 바운스가 있고요. 크롭 투 패딩, 맥스 하이트, 맥스 위드스, 스케일 타입, src, 틴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미지를 드로우able 폴더에 복사를 하면 되겠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하면 되겠죠. 드래그도 가능해요. 이미지 뷰는 이미지 뷰가 있고요. 버튼이 있어요. 버튼.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튼 1, 버튼 2, 버튼 3가 있고요. 이거는 랩 컨텐트로 내용물에 따라서 뷰들의 크기가 지정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은 뷰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이고요. 레이아웃 클래스는 뷰들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의 종류는 리니어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그다음에 탭 레이아웃이 있어요. 선형 레이아웃은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하는 걸 말하고요. 수직 배치는 이런 식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선형 레이아웃 클래스의 속성은 오리엔테이션, 그래비티, 베이스라인, 얼라인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 레이아웃을 보면은 버튼 1, 버튼 2, 버튼 3. 그래서 하리젠탈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비티 값으로서는 탑, bottom, left, right, center vertical, fill vertical, center horizontal, fill horizontal, center spin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비티를 센터로 놓으면 다식비를 중앙에 배치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센터. 그래서 버튼이 정중앙에 위치가 되죠. 가중치는 봅시다. 가중치는 선형 레이아웃의 자식뷰들의 가중치가 각각 1, 2, 3이면 남아있는 공간은 6대1, 2대1, 3분의 1로 각각 할당받는 것을 가중치라고 볼 수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에 있는 속성이 되겠죠. 가중치를 하나로 1로 선택한 2개의 텍스트 뷰들은 남아있는 공간을 동일하게 차지할 것이다. 가중치 예제를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만 가중치가 1이고요. 나머지 0이니까 이거 여백이 생기면 다 메시지 이호 에디 텍스트만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에디 텍스트고 이건 바텀이고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1로 설정했기 때문에 에디 텍스트만 크기가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고정된 뷰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이블 레이아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1, 테이블 로우가 있고요. 첫 번째 테이블 로우는 주소랑 텍스트. 그 다음에 이거는 에디 텍스트 뷰랑 에디 텍스트. 버튼 2개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 어버브, 레이아웃 빌로우, 레이아웃 센터 오리젠탈, 레이아웃 센터 인페어런트,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 레이아웃 투 레프트 오브, 레이아웃 투 라이트 오브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인 레이아웃을 보면은 텍스트 뷰가 있죠. 텍스트 뷰가 이거예요. 텍스트 뷰에 에디 텍스트가 아래로 오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에디 텍스트의 아래에 위치하고요. 이거는 캔슬의 왼쪽에 위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드로 레이아웃 만들기는 레이아웃을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에 셋 오리엔테이션을 넣어가지고 방향을 속성을 세팅하는 게 되겠어요. 첫 번째 버튼 컨테이너 첫 버튼을 컨테이너 넣고 또 새 버튼을 컨테이너 넣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행 결과는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코드로 작성 변경하기 넘어갑시다. 자, XML로 UI 정의를 할 때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으로 정의를 하죠. 식별자는 버튼 1, 버튼 2가 되겠어요. 이는 코드로 한다 그러면 버튼 1을 find view idle 메소드로 버튼 객체를 가져오죠. XML을 정의된 거. 그거를 우리가 객체화돼 가지고 객체를 쓸 수가 있어요. 실행하면은 코드에서 변경 가능, 코드에 의해서 버튼의 텍스트와 가시성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비주얼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봅시다. 네, 이때는 유저수 높이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유저수 너비를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어요. 네, 이것은 고정된 값이고요. 그 다음에 렉 컨텐트를 이용하면 요런 모양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매치견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뷰가 비주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와의 테두리 세 개 다 테두리 위에 간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 여기서 16, 맞죠? 위에서 16.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위젯에 붙일 때는 레이아웃을 넣고 컨스트레인트 위젯 넣고 8, 여기서까지가 8, 36, 16, 8, 36, 16이 되겠어요. 렉 컨텐트고요. 계산기 앱을 작성해 봅시다. 여기는 에디터 텍스트를 설정하고요. 전체는 상대적 레이아웃이고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버튼을 정렬하고요. 버튼을 아래에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을 구현하는 거는 여기서 에디 텍스트가 되겠죠. 버튼을 구현하는 거는 테이블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로우에서 버튼 하나, 둘, 셋이 그리고 이 OK 버튼은 버튼이고요. 자, 레이아웃 얼라인 프로세스 바텀에 나타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계산기 앱을 작성해 봅시다. 넘버 1이 있고 넘버 2가 있고 버튼, 리저트, 텍스트 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 두 개를 입력하고요. 원하는 연산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결과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